제가 줌 미팅 하는데 옆에 도움이 없이 혼자 하게 됐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네. 항상 그 선배 줌 강의 강사 김현수 강사님이 옆에서 항상 불의의 사부를 대비해서 옆에 항상 보좌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보고 혼자 홀로서기를 하라는 뜻인지 전화도 안 받고 오지 않아가지고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지금 신규 지사장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바라는 것은 준강사도 유능한 젊은 강사들로 많이 좀 참가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남기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네 명이 준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지사장님들이 이제 3개월의 평가 기간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몇 명이 어, 지사장으로 이제 채택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참 아무래도 상당수가 될 거로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젊은 분들로 좀 세대 교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자 회사의 바람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특화된 강의란 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제 8월 2일이잖아요. 오늘 벌써 8월 2일인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이슈가 막 대형 이슈가 막 겹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뒤로 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메타익스 체인지에 선물 거래가 탑재된다. 이것이 지금 8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특화된 강의를 여러분과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하게 되리라고 제가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꼭 이런 줌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랑은 많이 만남의 기회를 갖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대형 이슈가 지금 많이 겹쳐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쪽에서 현재 마감됐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또 할 거, 요 세 가지 부류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이미 마감된 거는 기존의 투자 플랜이 마감됐죠. 네, 기존의 투자 플랜이 마감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F토큰 소유자들에 대한 배려로 회사가 S토큰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F토큰 소지의 그 기준치는 마감이 됐죠. 그걸 토대로 회사가 에어드랍을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까지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원래는 어제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에어드랍 받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중에서부터 서서히 들어오지 않겠느냐.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회사 전세 풀가동하고 24시 풀가동해도 제 생각에는 빠르면은 오늘 밤중에는 된다면 마냥 빠른 것이고 빨리 잘 진행되는 거고 내일까지는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에어드랍 받은 에서 토큰까지 합해서 8월 5일 날 첫 배당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8월 5일 전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회사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은 배려가 아니었나 싶은 게 왜냐하면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투자 플랜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말하고 애프터콘밖에 없었어요. 단조로운 사업을 했죠.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부도덕한 상위 말하자면 탑 리더들이죠. 탑 리더들로 인해서 어, 늦게 들어오신 분은 행운아라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희는 애프터콘을 상당히 비싸게 공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공급한 건 상당히 저렴하게 했는데
중간에 영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그네들이 우리 일반 회원들한테 상당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평균 단가가 100원입니다. 최고 비싸게 산 건 600원에 산 것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업했던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실망해서 그냥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마저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그냥 방치한 상태로 포기는 아닌데 방치한 상태로 그냥 놔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회사가 잘 된다는 반응을 이제 바깥에서 듣고 많이들 다시 컴백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콘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을 해서 직접 거기서 구매를 많이 했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믿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냥 많이 저평가됐다 판단되는 이제 많이 다운됐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 모집을 해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 사업을 그때는 뭐 투자 플랜도 없었으니까 S토큰도 없었고 그래서 말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 때 사업자들은 돈을 못 만져봤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전환돼 버린 거죠.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세 부류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므로 인해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 아니면 실망해서 방치해 놓은 사람.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어, 노력해서 여러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사람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스토클이 나오면서 회사가 과거에 그 실망해서 떠난 사람, 방치된 사람을 위한 배려였죠. 원래는 에스토큰 에어드랍은 어디든 어느 회사든 그거를 소지한 사람들 위주로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원래. 그런데 S토큰을 과거에 F토큰을 가지는 그 양에 의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그 좀 실망 세력들에 대한 모종의 회사의 배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 소식을 줌 미팅도 안 듣고 다른 사업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방치된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사에 자꾸 와서 좀 들으라 그래도 안 하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조례의 기회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마감돼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단계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게. 이 세상사가 다 그래요. 저도 종교를 믿음은 약하지만 기독교 신자인데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죠. 믿음이 강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내가 공공에 처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하나. 제가 사실은 좀 어렵게 생활했다고 제 주민등 제 소개할 때 했죠. 상당한 기간을 청장년이 되도록까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수성가하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려 6번을 완전 최악의 낭떠러지까지 떨어졌다가 또 6번은 또 애법 돈을 많이 벌었다를 6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때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까지도 많이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죠. 뭐 특히 제일 가짜웠던 형제지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형제지간에 서운함을 많이 느끼면서 어려운 여섯 번의 고비를 넘겨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과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회의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내 곁에 수호천사로 과연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겪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확실한 수호천사가 있다. 저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정책상 시행착오가 가지고 우리한테 그 데미지가 올 때, 이 회사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 회사 이거 믿고 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종교관념과 약간 흡사한 과정을 밟아왔는데, 제가 분명히 초청에다 두 번인가 언급했는데, 우리 회사는 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인디언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기를 역마차를 타고 달리는 여행객과 같다. 그래서 역마차가 비프장에 다니다가 바퀴도 빠지면 우리가 내려서 역마차를 들어 올려서 바퀴를 끼게끔 도와주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형 이슈가 막 연일 터져 나오죠, 연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 이 역마차에 아직도 탑승하지 않는다면 어, 그런 기회를 모두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떠났던 분들이 하루속히 우리 회사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합류해서 같이 부를 창출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몇 퍼센트나 될까 저도 뭐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이들 세도에서 전화도 오고 이번에 신규 지사장 모집에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대상자로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위주로 신규 지사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는 폭넓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아마 이게 다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3개월 연수 기간 중에 에, 낙오자들도 생기겠죠. 그런데 아마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합격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했던 사람들 중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거로 보고 또 뭐 떠났다가 뭐 이렇게 기회가 있어? 이번에 한번 내가 지사장 한번 해볼까? 어떤 아무런 활동도 안 한 사람들도 지사장 신청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실 그런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회사가 받아줬다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항상 제안을 할 뿐이지 회사에다가 어떠한 내 제안을 갖다가 주지시키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그냥 제안만 합니다. 왜냐? 모든 결정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냥 제안하고 그러는 것이지 회사의 정책을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폭넓게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제가 뭐 저기 하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엄격한 심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드랍은 이제 내일까지 뭐 늦어도 내일까지 이제 받는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S토큰을 최초 에어드랍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첫 배당이 이루어지겠죠. 5일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좀 평가를 하는데, 참 잘했다, 잘한다는 평가가 또 많지만, 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 또 B라는 사람은 또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그게 거슬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중강사가 4명이고 회장님이 또 수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시정해야 되겠다, 교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와닿는 거는 제가 하지만 또 그런 제안 중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저는 분명히 처음서부터 제가 강의를 할 때 회장님한테도 그랬고 또 여러분한테 인사를 할 때 그냥 말하자면 속된 말로 제멋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멋대로 할 테니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제가 줌 미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약간 거슬리면 그냥 다른 사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을 바꾸려 그러면은 저의 독창성까지도 사라질 것 같아서 좀 뭐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저는
제 생긴 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물론 지적은 계속 받으면서 고쳐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본질에 벗어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독창성은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 사. 그런데 어저께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가 맥주를 한잔 하면서 사견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제 맛이 또 떨어져요. 제 강의의 맛이 떨어져요. 제 사견을 줄인다든가 뭐 축소시키면 제 강의에 좀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것이 또 확 줄으면 매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에스토큰 이제 이게 에어드랍 포함된 것까지 배당을 받게 되면 예상을 이제 자꾸 물어봐요. 아, 지사장님, 그 아무래도 지사장님이고 중강의도 하시니까 여보 첫 배당이 몇 퍼센트 나올 거라고 뭐 언질 받은 거 없으세요? 뭐 이렇게 자꾸 묻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공적인 자리입니다. 회사의 정책을 여러분한테 알리는 자리에서 제멋대로 또 그것까지도 몇 퍼센트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이런 사견은 안 한다 이거죠. 내가 사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해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상으로 개인적으로 묻는 건 답변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줌 미팅에서까지 그런 거를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말꼬리 잡혀가지고 네가 그랬잖아 뭐 이러는 사람이 꽤 있어요. 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바보 아닌다며 뭐 사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섭섭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는 할게요. 섭섭지 않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여기서 사견 들어갑니다. 만약에 섭섭치 않게 5일날 나왔다면 에스토콘 나머지 수량은 급진전하게 소모될 겁니다. 이제 회사가 에스토콘 홈페이지를 따로 공개를 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재무제표가 나오고 회사에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나올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만약에 첫 달, 두 번째 달에 섭섭치 않게 나왔다. 이러면 9월 뭐 20 며칠까지 프리세일 최종 마지막이죠.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 무조건 그 전에 끝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첫 배당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사장님들은 자기의 사재를 몇 억씩 털어놓거든요. 지사장님들이 15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 번 만나잖아요. 지사회의 회장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 번 하는데, 원래부터 이 회사를 만나기 전부터 현금 보유력이 있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벌어서 투자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자산이 넉넉하신 분들이 지사장으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자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재를 많이 털어넣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가난한 지사장이 아니고 대부분들 자산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배당받겠죠. 자, 그런데 첫 배당, 두 번째 배당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첫 배당 좀 섭섭치 않게 나왔다 그러면 그 돈을 뭐 인마이 포켓 하겠습니까? 그 돈 갖고 다시 삽니다. 에스토콘. 그 다음에 외부에서 대기 세력들 있죠. 보수적인 사람들. 첫 배당 얼마나 나오는 거 보고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스토콘 구매 희망자들 중에 아니야, 나는 조금 늦더라도 첫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할 거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배당받은 지사장을 비롯한 여러 고액 투자자들이 섭섭지 않게 나오는 배당 받으면은 음, 아마 상당히 부분이 에스토콘 구매 자금으로 다시 환원돼서 들어올 거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보고하겠다 하고 손도 안 댔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양은 엄청나게 적잖아요, 양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아마 금방 소진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게 제 사견이죠.
그래서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암시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콘 얘기를 좀 드려요. 깜짝 놀란 게 저는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로서 20년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 익스체인지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려고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 유저를 메타 익스체인지에 쓸어 넣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에도 공헌이 되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노력을 했어. 내가 나의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자, 나는 내 돈 벌려고 열심히 메타익스제 유저를 확보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가르쳐서 무료로 가르칩니다. 무료로. 무료로 가르쳐서 트레이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회사의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소득. 근데 회사의 소득으로 들어간 게 누구한테 가요? 88%가 S토큰 보유자들한테 갑니다. 비록 저뿐만 아닙니다. 모 지사에서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지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S토큰 나오기 전에는 그분들의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역동적으로 사업해서 회사의 소득이 들어가면 그것이 옆에 있는 모든 S토큰 그분의 라인이 아닌 타 라인의 사람들까지도 S토큰 보유자들한테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회사 수익이 전체한테 공유된다 이겁니다. 이게 S토큰이에요. 그런데 F토큰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제 F토큰이 지금 어떻게 지금 F토큰의 현상이 어떠냐? 여러분들 그 L뱅크나 ST 거래소 그다음에 현재 우리 메타 익스체인지에 F토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 안에 F토큰을 다 갖고 있죠. 제가 트레이더 출신이고 트레이딩을 하니까 차트를 잘 봅니다. 근데 지금 확 달라졌습니다. F토큰의 현상이 XT에는 ST 거래소는 메타 F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 찌꺼리 조금 남아 있어요. 그냥 누가 돈 별로 없는 사람이 한 방 지르면 싹 없어집니다. ST에 있는 거는 F토큰이. 그다음에 L뱅크에 있는 게 조금 애법이 있었어요. 애법이 있었던 게 L뱅크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것도 거의 다 이제 다 없어졌어요. 뭐다 해봤자 그냥 뭐 1,000만 원도 아닌 돈으로 아마 싹쓸이 할 것 같아요. L뱅크 것도. 몇백만 원이면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 소모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다 어디로 갔냐? 우리 메타 익스체인지로 다 넘어왔어요. 메타 익스체인지. 그리고 플랫폼으로 다 넘어갔어요. 거기서 사가지고 자기 플랫폼에 개인 지갑에 막 쓸어 넣는 거예요. ST나 L뱅크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트레이딩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거래소로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거래소에 엄청 많았습니다. F토큰이. 엄청 많았어요.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저께서부터 한 3, 4일 전서부터 그것이 그냥 팍팍팍 막 줄어 나갑니다. 팍팍팍 막 줄어 나가요.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그냥 막 사자 세력이 들어와서 막 삽니다. 지금 우리 거래소에도 어떤 현상이냐? 우리 거래소에도 얼마 없습니다. 애프터콘이. 제가 맨 밑에 지금은 헛가창에서 안 보입니다. 지금은 가려져서 헛가창이 안 보이는데 맨 밑에 최고가로 애프터콘 30개가 1달러에 있더라고요. 1,300원, 1,348원. 30개. 있으나 마나 한 거고요. 그 바로 전에가 0.028 달러에 0.028이면은 한 350원. 그냥 대충 암산으로 하나에 350원 된 게 사실상 최고 단가로 이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쪼르르르 몇 개 있다가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이제 뭐 지금 중간기 때 뭐 몇 원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원 미만으로 있는데 3배 올랐습니다. 3배. 애프터콜이 3배 올랐어요.
불과 일주일 한 열흘 전보다 3배 올려놓은 과정에서 매도 물량 호가창에 있는 걸 싹 사버린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왜? 왜일까요? 에어드랍 받으려고요. 에어드랍 F토큰 10만 개 이상 가진 사람한테 1000개, 50만 개 이상 가진 사람한테 2000개, 100만 개 이상 가진 사람한테 3000개, 300만 개 이상 가진 사람한테 5천, 4천 개, 5천 개 이래서 그거를 에어드랍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F토큰을 그냥 막 깡그리 매수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뭐 그저 그런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회장님이 과거에 애프터권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막 불만하고 걱정도 하고 막 회장님한테 항의도 많이 했어요. 회장님이 가장 많이 받는 항의 중에 초기 사업자들의 애프터콘을 산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은 항의를 했을 거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애프터콘 소지자한테 에어드랍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믿고 저평 같았을 때마다 샀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제 암산으로 20원 정도면은 아무리 비싸게 샀던 사람들도 막 본전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본전 이상. 또 적극적으로 저평가 됐을 때마다 산 사람들은 평균 단가 한 14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충 한 사람은 한 평균 단가 한 20원. 그런데 지금 거의 1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스태킹 걸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스태킹 걸어서 3배 이상 수익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애프터콘으로 손익분기점이 넘어가 버렸어요. 현재.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빼고는 다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 과거의 초기 사업자들도 이제 손해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의외스럽게 느끼는 것이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 신청 마감됐잖아요. 그러면 볼장 다 봤으면 다시 또 내다 팔 텐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자, 볼장 다 봤으면 내다 팔거든요. 근데 내다 팔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감됐는데 더 올라가 있어요. 그때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가창에 남아있는 매도 물량의 악성 매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보면 알거든요. 호가창 쫙 보면, 요건 악성 매물,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내놓은 매물, 이런 게 저는 보입니다. 그 악성 매물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악의적으로 매도 치는 물량이 없다 이겁니다. 그 호가창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조금 내놓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올라가든 말든 나는 지금 당장 카드 막아야 돼. 그래서 내놓는 거 외로는 나는 고의적으로 악성적으로 회사를 못 믿고 회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내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겠다. 이게 악성 매물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이제는 하나도. 그게 다 소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소화됐다. 그러니까 건전한 매도 물량이 남아있어요. 건전한 매도 물량.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여기서 지금 아이템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죠.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앞으로 아이템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메타 익스체인지 선물 거래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필리핀이 로컬 라이센스가 이제 나올 거로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면 베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베팅이 필리핀에서. 그러면 말 가진 사람들이 마주로서의 상금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기수 안 살 사람 없겠죠. 기수. 아이템 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할게요. 리더 사업자, 지사장님들이나
과거에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캐시가 많았었습니다. 캐시가. 그래서 교배도 많이 시켰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몇몇 지사장님들 만나보고 몇몇 그 큰 고액 투자자들을 만나보니까 캐시가 없어요, 캐시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캐시를. 어디다? 교배시키는 데다가. 캐시만 다 쓴 게 아니라요. F토큰을 캐시로 수합해가지고 F토큰도 많이 소멸됐어요. 캐시가 없으니까 F토큰을 캐시로 수합해서 그것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F토큰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왜냐? 스태킹 걸려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에어드랍 받으려고 했던 거 외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얘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상황에서 아이템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이템이 나왔어요. 아이템 뭐로 살 수 있어요? 캐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드랍도 이제 배당 받아야 돈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F토큰 사서 캐시로 전환해서 해야 돼요. 캐시가 없기 때문에 캐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캐시를 살려니까 전에는 스폰서한테 캐시 뭐 100만 원씩만 주세요. 그러면 체크 줬어요. 체크각 줬어. 돈만 보내면 그냥 착각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템이 나왔어요. 이 밑에 사람들이 캐시가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나 지사장님한테 돈 한 300만 원 보낼 테니 캐시 300만 원씩 주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얼씨구나 좋다고 지사장님이나 스폰서들이 캐시를 얼른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있어야 주죠. 또 있더라도 자기도 자기가 써야 되는데요. 지금 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캐시가 없어요, 캐시.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F토큰을 구매해서 F토큰으로 캐시를 수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F토큰 어디로 가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안 됩니다. 회사로 다 들어가요, 회사로 지금. 자, 우리가 요번에 스태킹도 이제 좀 멈칫돼 있고요. 모든 게 뭐야? 투자 플랜이 종료되면서 담보 토큰으로 받은 것들이 회사로 다 귀속되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던 것이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회사 거였잖아요. 담보로 받은 거가요. 담보로. 많은 양은 다 담보예요, 담보. 많은 양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회사로 다 귀속되잖아요. 전환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회사로 거의 다 들어간다. F투권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래소에도 없어요. 그리고 삽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캐시는 필요해요.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F 토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캐시가 없어요. F 토큰 살려니까 거래소에도 몇 없어. 그리고 3배, 4배, 5배 올라갔으니까 주저주저 해. 과거에 불과 한 달 전에 또 얼마였는데 하고 주저주저 하게 돼요. 그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빙그레에 웃습니다. 빙그레에 웃습니다. 그게 선순환 구조인데 그때 회사가 막 쏟아낼까요? 최고로 많이 가진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F토큰을 거의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수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순환 구조의 암적 요소가 없는 정도 선에서 착착 조절해서 내놓습니다. 회사는 조절해서 내놔요. F토큰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게끔 올라가야 회사가 죠. 회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F토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대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장악하고 있으니까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운영상 미스가 나지 않는 정도까지만 풀어줍니다. 요 정도만 거래소에다 내놔서 우리들을 사게 한다. 요 정도만 내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강한철 회장님 미리 내다보고 애프터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막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곧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때 회사가 가짜를 질 것이라. 그게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 조금 긴장돼야 돼요. 우리 조금 긴장하고요.
조금 생각하면서 사업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사업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 짱구를 굴려야 돼. 짱구를. 아, 회사의 흐름 잘 파악해가지고요. 회사가 지금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머리 쓰지 않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머리 써야 돼. 그러려면 중간이 꼬박꼬박 듣고 회사님 특히 회장님 중간이 꼬박꼬박 듣고 회사에 돌아가는 면모를 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흐름에서 나고 안 되고 선순환 구조에 탑승해서 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능적인 전략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불과 제 중강이 끝나고 에어드랍을 이제 받게 되고 내일 모레면 첫 배당 받게 되고 그러자마자 바로 아이템 쏟아집니다. 바로 아이템 쏟아지고 그러자마자 바로 메타 익스체인지 선물 거래 바로 등장합니다. 자, 캐시 태부족 상태 납니다. 캐시 태부족 상태. 여기에 미리 대응하세요. 미리 대응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애프터콘 보유해서 수합할 자산을 미리 곳간에 마련해 놓지 않으면 스폰서한테 돈 주고도 캐시도 못 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 제가 이 사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사견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가 탑재되면 큰 이슈는 그거예요. 에스토큰 배당으로 해서 프리세일이 조기 마감될 것이다. 두 번째, 메타 익스체인지 거래가 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되면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뛰어들 것이다. 세 번째, 아이템이 쏟아지면 캐시 부족으로 인해서 애프터콘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상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 상태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순이익 구조는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토큰 보유자들의 배당 수익은 다달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우상향 선순환 구조로 회사나 우리나 같이 우상향하는 거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즘은 잠도 아주 꿀잠을 잡니다. 잠도 밤에 저는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FX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건 전 본업이니까 본업이 뭐 바뀌어가지고 지금 메타패스트가 본업이 됐지만 또 그 버릇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가면서 여러분과 제 재능을 같이 공유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정도 이제 하고 끝낼 건데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좀 과거에 우리와 같이 사업을 했던 부류들이 빨리 합세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같이 좀 돈 같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게 그래요. 나만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제 가족들, 제 주변의 친구들, 저와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벌어야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막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 나 혼자 놀러 갈 겁니까? 나 혼자? 남들은 직장 다니고 노가다로 다니고 막 테란노를 빙의 걸려서 귀신 홀린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 못 차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돈 벌었어요. 그럼 나 혼자 그냥 어? 잘 아는 사람들 곁에 두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할 겁니까? 남은 인생도 많지 않은데 이왕이면 정들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벌어서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어제 모처럼 1년 만에 어, 저와 같이 사업을 했고 지금은 저 지사장 신청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갔는데 같이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단골을 같이 쳤는데 술을 먹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분도 돈을 벌어서 넉넉해졌고, 나도 벌어서 넉넉해졌고, 또 한 분, 넉넉해진 분들끼리 이 메타패스트 만나서요. 메타패스트 만나서 다 넉넉해진 겁니다. 당과 함께 치고 생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게 다 행복이로구나. 이런 게 다 행복 아닙니까? 정도 듣던 사람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새로 낯선 사람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게 재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메타패스트에 같이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한 역할 하면서 돈같이 벌기를 상당히 기대합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는데, 자, 하나 빼먹었네요. 카드입니다. 카드. 자, 지금 타 지사장들이요, 카드를 몇 억씩 구매를 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몇 억씩이요. 한 지사에서. 어, 그래서 VIP 카드가 있고 일반 카드가 있죠. 저는 조금 조직이 조금 이제 소강사가 된다, 제 지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 프로젝트에 열중을 했습니다. 애프터콘 구매와 에어드랍 받고, 뭐 지금 이 현황에 주력을 했고요. 그 카드는 약간 제가 손을 못 대고 강의 때도 빼먹었었는데요. 자,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는 이제 떡고물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런 떡고물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 자, 수익이 분배됐어요. 수익이 분배됐어. 뭘로 나와요? 활동에서 나오는 거는 캐시로 나오고요. 내가 구매하는 건 F토큰이고요. S토큰. 그렇잖아요. 근데 배당은 뭐로 나옵니까? USDT로 나오잖아요. USDT. 자, USDT는 현재 달러 가격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USDT 아닙니까? USD, 미국 달러를 토큰화한 거다. 그래서 USD, 미국 달러, 뒤에 T가 왜 붙어요? 미국 달러를 토큰화한 거다. 그래서 현재 미국 달러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변동성도 적고요. 그게 현금입니다. 즉 현금. USDT로 우리는 배당을 받아요. 그럼 USDT가 내 플랫폼에 지갑에 들어옵니다. 5일날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뭐 어느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이나 뭐도 다 바꿀 수 있죠. USDT니까. 그래가지고 업비트나 이런 데로 보내서 현금화하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사람 다 하죠. 그런데 연세바가 많거나 코인이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 USDT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 아는 상위 스폰서한테 배우던가 아니면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회사에다가 회장님 그랬잖아요. 당분간은 USDT 받는 것도 현금을 원한다면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노력을 회사가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사에다 요청해서 나 USDT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걸 현금화로 좀 해주십시오. 회사가 당분간 도와준다 그랬었으니까. 근데 어차피 USDT로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USDT를 그렇게 계속 부탁만 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요. 카드를 신청하세요. 카드. 카드를 신청해서 USDT가 카드로 들어옵니다. 내가 배당받은 USDT나 모든 거를 내 카드에다 집어넣어요. 계좌 이체하듯이 집어넣습니다. 이 카드 갖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뭘 사든, 에? 수박을 사든 전 세계 비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되잖아요. 우리 비자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받은 USDT를 카드에다 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카드에다 담는 게. 카드에 담아가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현금 필요하면 ATM 인출해서 현금도 뺏으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비자 마스터 카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비자 마스터 카드에는 현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발급받은 데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F토큰이나 S토큰이나 우리 메타패스트의 자산을 USD로 전환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현금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매월 받는 배당이 USDT 있잖아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전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카드 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나 지사장님이나 회사에다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카드를 이제는 각자 메타패스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각자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걸 꼭, 요걸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늘 준비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